포르쉐 타이칸에 터보 배지를 달았습니다. 내연기관도 터빈도 없는 전기차에 터보라니. 911은 GT3를 제외하면 모두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 배지는 아무나 달 수 없으며 카이엠과 파나메라 역시 터보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포르쉐에서 터보는 단순히 터보 엔진을 넘어 플래그십을 의미하며 모델명 끝에 터보가 붙으면 그 모델의 최고 스펙을 의미합니다. 타이칸 대장에게도 터보 배지를 부여했습니다. 타이칸 터보, 거기에 S까지 붙었으니 타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전기차는 이 녀석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고 소문난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오늘 모토매거진이 리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시승차 스펙입니다. 타이칸 터보 S는 최고 출력 560kW, 최대 토크 107.1을 발휘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289km, 가격은 2억 6,130만원입니다. 차량 색상은 프로즌 블루 메탈릭, 내장 컬러는 베이지 블랙 투톤이 적용되었습니다. 차폭은 1965, 차고는 1380mm, 길이는 4965, 휠베이스는 2600mm이며 앞 26535ZR, 뒤 30530ZR 21인치 피렐리 P0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흔히 포르쉐는 외계인을 고문해 알아낸 기술로 만든다고 하는데 디자인 역시 그들의 취향대로 차가 아닌 우주선 같습니다. 공개한 지 꽤 시간이 흘러 눈에 익을 법도 한데 여전히 신선하고 모터쇼에서 갓 나온 컨셉트카 같습니다. 게다가 911의 실루엣도 잊지 않았는데 색상도 프로즌 블루 메탈릭 컬러가 입혀져 분위기까지 근사합니다. 프론트 팬더에는 충전 단자가 숨어 있는데 운전석 쪽은 완속, 동승석 쪽은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커버는 터치 타입으로 손으로 살짝 문지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크기는 차폭을 제외하면 파나메라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정도로 비슷하지만 와이드하고 매끈한 라인을 뽐내는 뒷대처럼 포르쉐의 전통적 디자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곳곳의 디테일을 차별화시켜 미래차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자극하는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는 보통의 포르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동승석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정도? 전원 버튼은 포르쉐 전통대로 왼쪽에 위치하고 기어 스위치와 파킹 버튼은 계기판 우측에 있습니다. 계기판이 인상적입니다. 핸들에 가해진 영역을 피해 중앙에 속도, RPM과 인포 패널을 위치시키고 좌우 사이드와 하단에 터치식 조작 버튼과 경고등을 분산시켜놨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다른 모델과 공유하는데 양산차 스티어링 휠 중 디자인과 사이즈는 여러모로 최고이며 센터 터널에 세로로 길게 자리 잡은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패널은 아우디와 비슷한 전면 터치식이지만 또 다른 차분한 느낌을 주는 UI가 적용되었습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모두 가능하며 편하면서도 코너에서 운전자를 잡아주는 세미 버킷 타입입니다. 뒷좌석은 어떨까요? 키 180cm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헤드룸이 부족합니다. 바른 자세는 힘들고 허리를 좀 빼고 앉아야 천정과 리어 글라스에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2열 시트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폴딩이 가능해서 타이칸을 타고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단 2명이지만 말입니다. 공간을 실측해 보았습니다. 방석 길이 455, 너비 365, 방석 전체 너비 1070, 등받이 높이 650, 너비 230, 헤드룸은 20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40, 길이 290, 착좌 시 천정까지의 높이는 900mm였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1045, 너비는 900, 높이는 440mm였으며 2열 폴딩 시는 1770mm까지 확장되었고 지면에서 트렁크 하단까지는 680mm였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365, 너비는 600, 높이는 500mm였습니다. 타이칸 터보 S는 무려 625마력입니다. 당연히 빠르고 역시 빠릅니다. 게다가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면 761마력, 107.1kg의 토크까지 쏟아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8초, 시속 200km까지는 9.6초이며 최고 시속은 260km에 달합니다. 911 중 가장 센 911 터보 S보다 제원상 살짝 느리지만 가속에 결이 다릅니다.
911 터보 S가 아스팔트를 찢으며 튀어나간다면 타이칸은 아스팔트가 긁힐까 어루만지며 순간이동하는 느낌이죠. 테슬라 모델 S P100D와 비교한다면 테슬라가 날 것이라면 타이칸은 잘 다듬어진 느낌입니다. 테슬라가 거칠고 더 자극적이지만 타이칸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았던 개인적 느낌과 기억입니다. 타이칸이 다른 전기차보다 월등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력을 쏟아내는 느낌이 내연기관에 가깝습니다. 내연기관과 같을 수는 없지만 양산형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덜 전기차스럽게 출력을 쏟아냅니다. 한 번에 몰아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 차를 움직인 이후 리니어한 마력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후륜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가 후반까지 지침 없이 이어주는데 조금 달린다는 전기차를 고속도로에 올려보면 저속에서의 박력을 고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타이칸은 고속에서도 강력한 박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지구력입니다. 전기차를 타면 내연기관과 다른 순발력 때문에 계속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적응이 끝나 본격적으로 달려볼까 하면 전기차의 파워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것이죠. 모터와 배터리가 열에 민감하기에 전기차는 보통 저질 체력인데 반해 타이칸은 운전자가 지치면 지쳤지 차가 먼저 지치지 않습니다. 나름 혹사를 시켜봤는데 가속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도에서 타이칸은 최고의 스태미너를 보여줍니다. 장착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의 사이즈는 앞 420mm, 뒤 410mm로 각각 10피스톤, 4피스톤 캘리퍼와 맞물려 기본 성능은 차고 넘치는데 인상적인 것은 노즈 다이브 부분입니다. 댐퍼와 에어스프링이 강하지 않고 차가 무겁지만 제동과 가속을 반복해도 피칭이 적어 감동입니다. 또한 회생 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회생 제동을 끄지 않아도 브레이킹 이질감이 없어 마음에 듭니다. 전기차지만 이것은 포르쉐입니다. 앞뒤 무게 배분과 파워, 밸런스,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고 그건 타이칸에서도 증명되는데 스티어링 피드백이 솔직하고 빠릅니다. 기어비도 촘촘하게 세팅되어 있어 스티어링 휠을 이리저리 휘저어 보면 이 차가 2톤이 넘는 사실을 잊게 되죠. 조미료 살짝 뿌리면 911 혹은 718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민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후륜 조향 시스템 덕이기도 합니다. 댐퍼와 에어스프링 세팅이 그리 단단하지 않지만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니 좌우 롤링도 거의 없고 운전자 명령에 빠릿빠릿하게 응답합니다. 종종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장착되면 핸들링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나 포르쉐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토크 벡터링까지 달려 공도의 모든 코너를 정복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에서 제동을 걸고 이르다 싶을 정도에서 가속을 해도 이상적인 라인을 그립니다. 코너링 성향은 뉴트럴 스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언더스티어가 나지만 순간 가속을 이어가면 라인 안쪽으로 다시 차가 말려 들어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보통 언더스티어가 날 때 가속을 하면 언더스티어가 심해지는데 타이칸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와인딩에서 멀미가 날 정도인데 아쉬운 것은 타이어가 받쳐주질 못합니다. 차가 무겁다 보니 타이어 열이 금세 오르고 적정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니 프론트 그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정도의 세미슬릭은 끼워줘야 제대로 달릴 수 있겠지만 일상 주행이 주가 되는 장르를 감안하면 지금 타이어에 맞춰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시는 역시 포르쉐가 만들면 다릅니다. 전기차를 빠르게 만들긴 쉬워도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완벽한 트랙션에 지치지 않는 성능, 타이칸 터보 S를 타면서 앞으로 등장할 911 전기차가 벌써 기대됩니다. 무게 배분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911에게 그 핸디캡이 없어진다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타이칸을 시승하며 더욱 기대되는 느낌입니다. 타이칸은 포르쉐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연기관 없이도 펀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델로 연비를 위한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 모터로 포르쉐답게 달리는 경험을 전해주는 타이칸 터보 S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